여러분한테 총 7개의 과정으로 설명을 할 텐데 1번서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는 목차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정의, 배경, 그리고 작가와 작품, 그리고 의미와 비판, 그리고 이후 시대의 영향,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 1번서부터 6번의 이런 목차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째는 조금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정의는 조금 전에 보았듯이 우리가 지금 제가 항목을 정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구분된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여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에서 두산백과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내용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저는 4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4, 16세기에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문화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르네상스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라. 이거는 언어적인 어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성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킨다라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이의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흔히 이제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그 철학적과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그리스 시대의 인간 존엄, 인간 사랑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현 시대에 옮기자라는 그런 부흥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문화를 창출해내리는 운동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혁명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꼭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전을 보면 뭐 한 페이지, 2페이지 막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뭔가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씩 또는 2줄 정도로 해서 저는 4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너무 긴 글을 서로 보지도 않고 발표자도 헷갈리니까 그걸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기가 그것을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기의 보고서 자료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해 놨다가 발표할 때 하면 되죠. 일종의 커닝 페이퍼, 프레젠테이션 페이퍼를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대 배경인데 정의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게 왜 일어났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분된 기간, 여러분이 발표할 시대에 대한 사건이나 환경, 인물 따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은 사건과 인물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작가와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5세기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멸망 이후에 중세가 시작되는데 중세라는 것은 기독교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전체적으로. 근데 르네상스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좀 과격한데 인간성이 말살되고 오직 신에 대한 그 찬양만이 있음으로써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삶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리스 때의 인간에 대한 연구와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그 과정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14세기, 15세기 때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어떤 혁명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 부흥이라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배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꽤 긴 내용을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그 결과물인 작가와 작품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흔히 작가들은 전기 작품, 중기 작품, 그리고 말기 작품 이렇게 그 사람의 시대, 나이가 먹어가면서 초기, 중기, 말기에 이런 작품으로 흔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475년서부터 1564년에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마을의 행정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그래서 보모에게 자라났다. 하지만 얘란다. 이런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13세 때 그때 당시에 피렌체에 유학을 해서 화가 도메니코 기들란디오라는 그때 당시에 꽤 잘 나가는 화가에게 제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의 천재성은 이미 13세 때 거기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그림을 다가가는 과정을 설명했고 그리고 베네치아의 그 로렌조 공의 베르로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국가도 있었지만 가문이 굉장히 강대했는데요. 가문이 이제 뭐 왕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귀족의 가문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길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상업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문들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 영향력 있는 가문의 그 전문 화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삼성이나 애플가에 소속된 전담 미술가 뭐 이런 것이죠. 초기는 초기의 작품은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미켈란젤로는 2개의 피에타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데요. 말기에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흐름을 공부하는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 작품에 대한 분석 이 작품이 왜 아름다운가에 대한 분석을 따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2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나, 둘,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 피에타의 작품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수호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정교한 예수의 근육 묘사와 마리아의 옷주름을 보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근육 묘사라는 것이 이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종교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해부가 굉장히 금기돼 있었죠. 그렇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과학의 발달과 뭐 신대륙의 발견, 지동설 뭐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해부학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조각상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특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다비드상이나 이런 걸 보면 손이나 이런 거에 그 뭐죠? 핏줄 그리고 잔근육 그러니까 겉에서 보지 않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예술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특징이죠. 다른 시대와. 중기 시대를 보면 천지창조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심판과 함께 시스티나 성당의 둥근 청장 위에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천지창조를 할 때 사람이 천재성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만 하고
회화는 아마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많은 에피소드 속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천재가 90년 동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 미술가들과 평가자들은 숭고한 세월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작품을 미켈란젤로의 회화적인 천재성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말기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초기 작품, 이게 말기 작품이죠.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게 꼭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그리스 시대의 초기 기원전 한 400년, 50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조각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기의 완성 작품이고요. 마에르 에크레아시아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작품의 우리로 얘기하면 컨셉, 이유, 존재 이유 이런 건데 자애로운 어머니 품과 같다라는 개념을 담은 거라고 합니다. 그 떨레이느는 인간의 영원한 삶의 이상의 숭고함으로써 죽음의 올감에서 벗어나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의미와 비판을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의미와 비판은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다면 그 미술 평론가들이 작성한 에세이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좋은 문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좋았습니다. 미켈란젤로 90년 세월 동안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의 세월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작품은 환희와 희망 그리고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또는 자신에게 삶의 의지를 마음속으로 품게 해주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서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